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노을머리 조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여성들의 솔직한 생각,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한국 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안정. 베트남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K-드라마, K-팝의 영향도 커요. 그리고 드라마 속에 다정한 남편 이미지에 호감을 느끼고 한국 문화 자체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가족 중심적이라는 이미지. 한국 남성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 교육에 신경 쓴다는 인식이 있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뭐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우려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 장벽. 한국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 차이. 명절 문화, 시댁과의 관계 같은 이런 부분에서 또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사례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폭력이라든지 학대, 인권 침해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여성들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외로움과 고립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친구도 없는 낯선 환경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요즘은 이 국제 결혼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변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니까 라는 보다는 요즘에는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여성과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는 커플이나 부부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SNS와 유튜브의 영향이 커요. 왜냐면은 한국에 이주한 베트남 여성들이 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뭐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의 문화라든지 뭐 음식 이런 거를 이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영상들도 이게 찍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 있는 여성들도 그래도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아내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또 이해도 해주고 상호 존중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나도 정말 한국 남성이 괜찮다라는 남성이 나타난다고 한다라고 하면 본인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여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해 이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정보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나이 차이, 막 50대인데 막 20대 여성이 와가지고 뭐 결혼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갈등이 많았죠. 부부간의 갈등. 왜냐면 이제 남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삼촌이라든지 뭐 아버지뻘, 뭐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 정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제 우리 처가에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오신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남성과 아니면 이제 한국 아니면 뭐 일본 아니면 미국 이런 정보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들도 국제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런 남성과 이런 국가의 남성과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또 이렇게 미리 공부하시는 여성들도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여성에 대해 이 호의적이란 말이에요. 호의적이기 때문에 이 베트남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 그 문화에 대해서 미리 익히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남성들도 베트남 국제 결혼에 대해 이렇게 호의적인 거고,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베트남 여성하고 잘 살아.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본인도 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국제 결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내가 자리를 잡았지만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가 뭐 30대 후반에서 40 되시는 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정도 나이면은 그래도 내가 자리도 잡고, 그리고 잘 수 있는 주거 공간도 있고,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녀죠, 자녀. 내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랑 비슷하면 노산이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게 많이 힘들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결혼을 이제 선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5월 9일 날 베트남 이 국제 결혼 때문에 제가 또 출장을 가는데 요즘에는 이 베트남 여성들의 스펙이 정말 다양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스펙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여성들도 스펙이 좋은 여성과 맞선을 보려고 하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많이 열렸다 이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성분들도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요번에 이제 넘어가는 신랑분한테 이제 제가 프로필을 이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영어를 잘 구사를 해요. 그래서 이 여성도 이 남성의 스펙을 보고 마음에 든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연락을 제가 하라고 했어요. 서로 연락을 해보시고 우리가 현재 넘어가서 직접적으로 또 만나자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린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예전처럼 막 얼굴만 영상 통화 보고 대화 안 되고 이런 거를 이 베트남 여성들도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하고 한국 남성들도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번역기를 돌린다고 해서 장문의 글이 100% 통역이 돼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잘못 가게 되면은 오해가 또 쌓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간단 명료하게 주어, 뭐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니까 어차피 남성분은 영어가 가능하냐라고 이제 되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남성분도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로 이 업무 회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둘이 뭐 대화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는 지금 두 분이서 영어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바뀌었어. 내가 남자라면 이 여성한테 매력 어필을 해야지만이 이 여성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매력 어필도 못하고 어버버대고 있으면은 남자가 자신감 없다 생각을 하고서는 여자가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신랑을 데리고 맞선장을 가든 신부를 소개를 하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있는다고 해서 이 여성이 호감을 갖고 다가오지 않는다. 본인이 먼저 예의 있게, 바르게, 그리고 여성에게 관심 있는 행동과 언행,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잘 됐다고 쳐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남성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대화는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만약에 본인이 베트남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도 영어를 잘하고 남성도 영어를 잘한다고 하게 되면 대화 수준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 수준이 현재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맞선을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전달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할 때에는 본인이 뭐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하든 뭐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든 그리고 대화가 서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뭐 텍스트를 보내서 서로가 오해가 없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전에 이제 우리 그 신랑분이 신부하고 대화를 할 때 이제 이 신랑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과민 반응을 했다. 근데 제가 카톡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맞선 볼 때는 아 여긴 내 집이고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 둘이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될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서 뭐 문화에 대해서 요리나 이런 거를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분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제 짧게 이렇게 보내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막 장문으로 보내면 아무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문의 글을 보내면은 이게 번역이 제대로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화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냥 평소 보통 연인들이 하는 대화가 이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오고 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화가 난 건 딱 그거예요. 애시당초에 왜 거짓말을 했냐 이거죠. 애시당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낼 거다 얘기를 하고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시간 지나고서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화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한국에서 내가 이제 베트남을 왔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면 신부가 피곤해서 못 간다. 그리고 다음에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애를 해본 사람이면 그래 피곤해? 그럼 피곤하면 우리 좀 쉬었다가 오후에 어디 갈까? 이렇게 다음 얘기를 하거든. 다음 일정 얘기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남성분이 이제 좀 빈정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말을 저하고도 얘기할 때 뭐 좀 거칠게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만 쳐보니 뭐 하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제가 국제 결혼을 했지만 제 아내한테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거친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거든. 근데 만약에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험담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둘 사이의 신뢰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에 있어서는 대화를 대화하실 때 정말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